그러면 그걸로 여기다 쭉 써놔요. 여기 아주 이상한 동네. 한 빌라 인근을 장식한 기괴한 페인팅. 무슨 그림이야 이게? 불규칙한 도형들의 나열처럼도 보이는 이 그림들 옆엔 의문의 메시지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박가수병 4월 10일. 이것은 낙서가 아니며 경찰이 확인하고 간 사건 현장이라는 내용의 글귀. 이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한 주민은 우리에게 직접 찍은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길에다가 낙하칠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낙하를 뿌려놓는 거고 집 앞에 이렇게 뿌리고. 이 빌라의 주민이라는 할머니는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다시 마을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한 건 할머니 같은데? 바로 그 할머니가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또다시 스프레이통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저없이 빌라 바닥에 파란 동그라미를 그리던 할머니는 잠시 후 앞치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지딩이가 벙어리 됐어? 옥상으로 올라갈까 내가? 너한테 내가 밟힐 것 같아? 구경꽃 많아. 나 봐. 할머니만의 의식이 끝나자 건너편 건물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 3년 동안 안 문안 닫아? 어? 닫아. 네가 왜 끼어들어? 고함치는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에게 항의하는 이웃들. 저희도 여기 신고 지금 1년에 조금 100번 하시거든요. 넌 날 보고 뭐라 그랬지? 뭐 웃자고 그랬지? 이러고 할머니 혼자 이렇게 떠들어요. 앞이 애들 3시인가 4시인가 이사 갔어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런 소동을 벌인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오메. 나 도와줄 사람이 없네. 카메라를 5개를.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작진을 반기는 할머니. 그러면 여기 방송에 나오는 건가? 저희가 방송을 하려고 온 거예요. 고맙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내가 전부터 얘기해도 될까? 네네. 방송국에서 찾아와 주길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박봉리 할머니. 그 뒤에 이어진 얘기는 좀처럼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루 몇 번 나만 보면 계란을 저렇게 던져 옥상에서 던지니까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소위 달걀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시간 계란 던진 날짜 몇 번 그거 기억하려고. 테러범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동안 피해 일지를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해왔다는 박 할머니. 8시 5분 계란 하루 몇 번이야? 20일, 4월 15일, 5월 11일. 빌라 주변의 기이한 그림들은 달걀이 날아온 자리를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경찰 오고 누구 어머 얼른 보기 좋고 여기다 던졌으니까.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그린 그림 주변에 실제 깨진 달걀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없이 당하니까 그게 억울해. 무슨 놈이야 무슨 놈. 할머니는 폐지를 모아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 집 주변에 CCTV를 넉 대나 설치했습니다. 어디 가면 130만 원 주고 카메라를 달았거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시선은 CCTV 모니터 화면에 고정돼 있습니다. 저것만 쳐다봐. 왜요? 너무 많이 힘드니까 우리 집에 대안이 와서 나쁜 짓이나 안 할까. 또 무엇이나 안 던질까. 그것만. 하지만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달걀이 날아오는 현장 같은 건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달걀 던진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건 모르겠다. 눈으로 안 봤은 게 물론이에요. 이건 모르겠어요. 조금 시래기도 좀 비슷해. 할머니의 얘길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런데 여보세요?
오나지게 너무 많이 욕을 하고 경찰에 2번이나 너무 많이 박봉래 할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또 3번, 4번이야. 그래서 열전에서 끓일 나갔는데 계란을 던져서 옷까지 다 젖었어. 오늘도 달걀 테러를 당했다며 할머니가 보여준 건 달걀 얼룩이 잔뜩 묻은 바지. 계란만 날라왔어. 오나지게 8시 20분이라고 하면 밖에서 보니까 사람은 벌써 안 보이는 데로 앉아버렸어. 할머니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CCTV를 꼼꼼히 돌려보던 제작진의 눈에 맞은편 빌라 옥상에서 빠르게 날아오는 어떤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다 할머니 집 쪽으로 떨어지는 이 작은 물체가 정말 달걀일까요? 이틀 전 같은 시각에도 정체불명의 물체가 맞은편 옥상에서 무서운 속도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달걀이 날아오기 직전 그 옥상 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잠시 난간 주위를 서성이던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정확히 3초 후 할머니를 향해 그 물체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당한 건 달걀 테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거 똥이야. 백동께서 다 이렇게 발라놨죠. 창고 곳곳에 누군가 오물을 바르는가 하면 차고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쩔지 몰라서 안 치운 거야. 뱅 깨서 뱅 던져서 깬 거. 소주병이 날아온 일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의심은 이웃에 사는 2 남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8시 35분까지 둘이 짜고 했다. 맞은편 빌라 2층과 3층에 사는 2 사람. 그중 3층 남자는 얼마 전 할머니와 언쟁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나 3년 동안 안 불안자로? 네가 왜 그래? 먼저 3층 남자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전화만 와니. 아유, 나 얘기하기도 싫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소란을 피우는 할머니와 말싸움을 벌인 게 전부라 주장하는 그는 오히려 달걀 테러의 현장을 목격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던진 일 듣고 내가 던지는 거 봤다니까. 담배 피고 해놓고 떨어지더라고 걔랑. 남자가 얘기한 날짜에 CCTV를 확인해보니 3층 남자가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이때도 옥상에서 달걀이 날아왔습니다. 우린 할머니가 지목한 나머지 한 사람, 앞 건물 2층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우리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달걀 테러의 흔적을 표시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촬영해 보여줬던 주민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 70대 가지고 그런 걸 내던지어요, 선생님. 무 같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그거 돈탱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보여줄 게 있다며 두툼한 비닐봉투 하나를 가져옵니다. 약을 다 팔아요, 그렇죠. 좋아하느냐고 해가지고 신경 쓰면요 더 먹게 돼요, 약을요. 아니 식은땀이라고요. 의식을 잃어요, 자꾸요. 할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오히려 자신이란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게. 왜요? 겁이 나서요. 무서워서 우리네가 뭐라 그랬더니 겁이 나서요. 못 나가요.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나만 보면 그러냐?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남자가 갑자기 할머니를 지나치며 순간 저질스러운 욕설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앞빌라 2층 남자입니다. 폐지를 찾으러 나서는 할머니를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던 남잔 얼마 뒤 밖으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가 다시 포착된 건 놀랍게도 폐지를 챙기는 할머니 옆. 또다시 할머니에게 끔찍한 욕을 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고 교묘하게 이루어진 공격. 아주 지겨웠다, 지겨워. 쫓아댄 게? 지키려고? 그동안 할머니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도 모두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할머니는 그에게 폭행을 당한 일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커멓잖아. 보충기가 빠져버려서 때려서.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맞아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드는 일도 있었지만 태연하게 시치미를 떼는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얘기가 다 사실이었던 걸까요? 17년도 7월 29일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총 사건 접수가 24건이 접수가 됐어요. 할머니가 이제 주운 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씨가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싸움이 됐고 24건의 사건 중 경찰이 남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 7건입니다. 씨가 할머니를 이제 18년도에 이제 상해를 가해서 그때 저희들이 구속영장을 한번 신청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중 단 한 건도 그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눈에 띄면 선생님 고생 많으시네. 편안한 모습으로 제작진을 맞이한 남잔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금세 표정이 굳어집니다. 성적으로 욕하시던데 할머니한테 부탁하시면서. 무슨 욕을 해요? 제당 타고 볼일 보러 가는 거지 무슨 욕을 해요?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달걀 던지셨죠 위에서. 안 던졌어요. 왜 억지로 써요? 말 만들어내지 마세요. 끝까지 자신은 할머니를 괴롭힌 적도 달걀 테러를 한 일도 없다는 남자.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녹화된 CCTV 화면 속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장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특정 인물이 뭔가를 던질 때 상반신이 일부 비춰지는데요. 상체에 가로로 신 특정 피사체 패턴이 식별이 됐어요. 이런 패턴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인물의 그 차기 상태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달걀을 던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은 약 5분 전 자전거를 타고 이 건물로 들어온 2층에 사는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 그런데 우린 남자가 이곳에 오기 전 살았던 마을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지랄쟁이야. 나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이렇게 심장 떠요. 여기에서 싸갖고 여기에다가 다 뿌려놓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곳에 살 때도 그가 기이한 방법으로 이웃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물력 갖다가 저거 다 뿌려놓고. 또 젓갈. 법은 법먹이 이렇게 해놓고 아래치서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네 집 앞에 하루에 3번. 4번 사람만 하지. 자신과 시비가 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꼭 끝장을 보곤 했다는 남자는 힘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 더 잔인해졌던 겁니다. 계란을 던지름으로써 경고라는 거죠. 나는 널 괴롭히고 있어. 조심해. 두렵지 않니?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너보다 강한 사람이야.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맘대로 괴롭혀도 되는구나. 이제 괴롭힘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그것이 이제 추가적인 중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머니를 찾아간 지난 화요일. 이날도 할머니를 향해 달걀 하나가 날아오는 장면이 제작진의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래도 안 했다 돼요. 대대절도 나 억울한 거 마음 풀어줘.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 방송이 나간 후 뜨거운 반응과 함께 할머니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린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메,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왔네. 아유 고맙네. 그 방송을 보니까 할머니 그 고통받고 산지를 몰랐다. 난 할머니 마음을 알겠다. 할머니 도와주겠다 이래. 그럴 때 눈물 나오지.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는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할머니 힘내세요. 방송을 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응원의 편지와 후원 물품을 고스란히 모아둔 겁니다. 마음은 고맙지만은 방송에 나오게만 해준 것만 해도 한을 풀었는데 자식들 거치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나 도와준다는 마음만 해도 고마우니까 안 봐도 더 나보던 거시간데 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사코 후원을 거절한 할머니는 뜻밖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저 집 이사 간가 봐 아마. 전날 CCTV를 통해 이사를 나가는 남자의 모습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에 이제 계란이 깨진 쪽을 추구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계란의 생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그 영문자가 있어요. 용의자 김 씨 사는 집 냉장고에도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는 계란과 일치되는 계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CCTV와 달걀의 일련 번호를 분석해 남자를 용의자로 특정한 겁니다. 피의자 신문 작성 시에는 자기는 계란은 비린내가 나서 먹지도 않는다. 계란을 던진 적이 하나도 없다고 진술했고요. 오늘 법정에서 할머니가 폐지 수집 관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감정이 좀 있었고 나도 모르게 계란을 투척했다. 이제 시인한 상태입니다. 결국 어제 남자는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 앞에 빼곡한 수사 기록도 깨끗이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안 하겠지. 내가 이맘이지만 나만뿐 아니라 요 집이 사는 사람도 깨끗해서 좋겠지. 이 낙서를 지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뒤늦게나마 협박과 공포, 그리고 주변의 오해에서 벗어나게 된 할머니. 자신을 괴롭혔던 흔적들이 지워진 만큼 할머니의 마음속 상처도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